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괜찮게 나오는 반면에 소프트 데이터는 다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은 소프트 데이터는 안 좋은데 하드 데이터는 아직 괜찮아. 그러면 언제 정도에 본격적으로 하드 데이터가 안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답인데, 한 분기, 한 쿼터 지난 정도 때부터는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마침 골드만삭스 데이터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의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었죠. 보통 매월 월 초에 중요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졸트 지표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노동보고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하고 현재 매크로 상황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발표되는 지표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소프트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하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발표되는 지표 중에서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컨퍼런스 보드 지표라든지 이런 거는 서베이 자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소프트 데이터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졸트 지표라든지 그리고 노동보고서, 실업률이라든지 난판 페이로라든지 이런 거는 하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발표됐던 것들이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같이 좀 발표됐다는 걸 우리가 좀 명심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좀 구분해서 판단하시면 좀 더 현재 매크로 데이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를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고, 특히나 지금 관세들 이슈가 이제 지난 4월 초에 상호 관세 발표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나오는 소프트 데이터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하드 데이터는 일정한 시점 뒤에 소프트 데이터의 방향으로 따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보시면은요, 최근에 전체적 그림을 본다고 하면은 약간 또 리바운드를 했지만은 소프트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한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좀 크게 나빠지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소프트 데이터는 나빠졌고, 또 최근에 물론 이제 살짝 리바운드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부진한 반면에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아직 견조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어떤 상관성을 본다고 하면은 소프트 데이터가 하드 데이터의 선행지표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프트 데이터가 안 좋아지면은, 제가 이제 한 달 전 방송에 그렇게 했죠. 하드 데이터가 아마 하반기부터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소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센티멘트 지표나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나빠지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하드 데이터, 실제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가 부진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이런 상관성 말씀 좀 드리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지표 중에서 이제 먼저 소프트 데이터는 이제 ISM 제조업 지표가 지난주 발표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 데이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ISM 제조업 지표 자체가 실제 경제가 나쁘다 안 나쁘다, 좋다 안 좋다 어떤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ISM 제조업 지표가 구매 담당자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겁니다. 기업의 구매 담당 서베이를 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물어봐서 그거를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현재 경제 내지 향후 경제가 좀 어떻게 갈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ISM 제조업 지표가 소프트 데이터인데, 보면은 보통 50을 기점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앞으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기업 관련자들 경제를 좋게 생각한다는 판단인 거고요. 50 아래면 경기 수축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발표되어 있던 ISM 제조업 지표가 48.5라고 하네요. 48.5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제조업 위축 국면이고, 이거는 지금 보면은 3개월 연속으로 지금 50 아래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ISM 제조업 지표의 기준으로는 경제가 좀 나빠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지표는 뭐다? 하드 데이터가 아니라 소프트 데이터다. 그런데 이 소프트 데이터는 경제를 좀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니네요. 아까 소프트 데이터 관련해서 ISM 제조업 지표를 여기 말했고, 근데
향후에 이 ISM 지적 지표가 앞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앞으로 더 하락할 것 같냐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요 ISM 지적 지표가 향후에 어떻게 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서브 지표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뉴 오더, 신규 주문과 그리고 수출 주문, 수익 관련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시면은 신규 주문을 본다고 하면은 전달에 47.2에서 이번 47.6인데 둘 다 물론 조금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50 아래에서 머물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순수출 관련해서는 전달에 43에서 40으로 수출도 많이 기업 입장에 더 꺾이는 것 같고요. 더 꺾일 거라고 지금 신규 주문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수입은 지난달에 47에서 39.9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즉, 지금 ISM 제조업 지표로 본다고 하면은 현재 관세의 영향이 이 기업 담당자들한테 바로 좀 체감을 하게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이달에 48.5에서 50 아래인데 향후에도 당분간은 계속 50 아래로 머물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ISM 제조업 지표라는 이 소프트 데이터는 현재도 수축 국면이고 앞으로도 좀 당분간 더 수축 국면에 진행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지난주에 발표됐던 소프트 데이터 ISM 제조업 지표를 말씀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하드 데이터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드 데이터 둘 다 노동 지표죠. 하나는 졸트고 하나는 우리가 난판 페이롤과 실업률 를 발표한 고용 Employment Situation Report라고 해서 고용 보고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지난주에 잡 오프닝은 약간 늘었습니다. 약간 늘었는데 그 얘기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미디어나 많이 보셨겠죠. 근데 졸트 지표를 볼 때 우리가 좀 향후에 어떤 현재가 아니라 향후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에 발표됐던 잡 오프닝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런 지표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좀 예측이 필요한데, 그걸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뭐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퀵과 레이오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졸트 지표의 서브 지표가 하나는 퀵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레이오프가 있습니다. 퀵은 자발적으로 퇴사자하는 비율이고요. 레이오프는 기업에서 잘린 사람입니다. 즉, 향후에 경제가 좋을 거라고 예상되면은 자발적 퇴사 비율은 올라갈 것이고, 레이오프, 그러니까 잘린 사람의 비중은 줄어들어야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반대로 퀵 레이쇼는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오프는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비율은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오프 해고는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건 향후에 노동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요거를 두 가지 지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퀵 마이너스 레이오프의 비율이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 그만둔 사람, 잘린 사람들 중에서 자발적 퇴사자 비율 마이너스 레이오프, 그죠? 그러면 요 갭이 줄면 줄수록 노동시장이 쿨링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반면에 갭이 위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요 짙은 색깔이 위로 가면 갈수록 노동시장 개선되고 있다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요 검정색이 아래로 갈수록 노동시장이 향후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은 잘리는 사람 비중이 자발적 퇴사자 비율보다 더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노동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참고로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높은 거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경제가 좋으니까 다른 회사로 여기 그만두고 퇴사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퀵 레이쇼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좋아서 그만둔다는 뜻인데,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퀵은 감소하고 회고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퀵과 레이오프를 동시에 보는 게 요 검정색 요 갭의 비율인데, 이 갭이 위로 갈수록 노동시장 여건이 좋아진다는 거고, 요건 아래로 갈수록 노동시장 여건이 나빠진다는 견해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제 요 데이터는 제가 미국의 졸트 데이터를 갖고 제가 분석을 한 거잖아요. 즉 이거는 하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오늘 발표는 안 됐지만 최근에 나온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인들한테 서베이를 해서 일자리 구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일자리 구하기 어렵습니까? 해서 구하기 쉽다고 응답한 사람 마이너스 구하기 어렵다는 말 한 게 요 수치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경제가 좋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기업 일자리 구하기 쉽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가 나빠지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람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시는 바처럼 이쪽 보셔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위로 간다는 거는
일자리 구하기 쉽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이 데이터가 이 파란 색깔이 현재 최근처럼 떨어진다는 거는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의 답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지난주에 발표된 졸트 데이터 안에 서브 지표인 퀼 레이쇼와 레이오프를 동시에 보니까 현재 이게 좀 꽤나 좀 위축돼 가고 있다는 거, 이 검정색이죠. 보면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게 줄어들고 있죠. 이 검정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자발적 퇴사 비율은 감소를 하고 있고 잘리는 사람, 레이오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요거는 하드 데이터일 거고요. 반면에 여기 약간 녹색을 띄고 있는 게 이게 쭉 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일자리를 구하기 쉽다는 사람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서베이 자료죠. 이거는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즉 현재 요 노동지표 두 가지 지표를 관련해서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 모두 다 현재 노동 시장이 점점 어려워질 거를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난팜 페이롤과 실업률 지표는 잘 아실 겁니다. 워낙에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약간 좋아졌죠.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하우스홀드 서베이라고 해서 이제 실업률 관련 지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타빌리스 서베이라 데이터를 해서 난팜 페이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일 텐데, 먼저 난팜 페이롤만 본다고 했을 때 지난달에 이렇게 13만 9천 명으로 좀 늘어서 원래 기대 시장의 예측은 한 12만 5천 명 정도로 해서 기대보다는 좀 좋았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아주 썩 나이스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그 고용 지표 안에 보면은 주로 어디가 늘었냐면은 주로 헬스케어, 레저, 하스피탈리티, 소셜 어시스턴트, 즉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섹터에 몰려서 고용이 늘은 거지 경제가 좀 확장되고 좋은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건설이나 이런 쪽이 늘은 게 아니고 오히려 건설이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필수적인 부분들만 좀 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정부 일자리가 계속 일자리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명목적으로는 13만 9천에서 예상치가 좀 늘었지만 실제 산업 섹터별로는 특정 섹터에 치우쳐 있고, 두 번째로 연방정부 일자리라든지 건설 일자리가 좀 계속 위축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깊이 있게 다루지 않지만은 4월, 3월 달을 계속 이제 데이터를 리바이즈를 하거든요. 수정을 했는데 둘 다 수정 전망치 일자리가 꽤 난팜 페이롤이 실제 발표된 것보다 더 낮게 감소를 했습니다. 즉, 이 초기 발표된 것보다 실제 일자리는 더 적게 증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업률인데 4.2 전달과 동일한 거죠. 전달과 동일해서 아직은 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전달과 같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은 4월 달의 실업률은 4.19입니다. 4.19인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4.24로 늘었죠. 분명히 늘었습니다. 현재 4.24로 0.1만 늘었으면 4.3으로 카운팅 될 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4.19에서 4.24로 늘었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실업률이 명목적으로 괜찮지만 별로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다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노동시장의 일자리에,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여율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참여율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전달하고 실업률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실업률 계산할 때 이렇게 보면은 노동시장 참여율, 참여하는 거 이쪽에 분모가 있고 위에가 실업자 수거든요. 이게 분모가 더 작아졌는데 불구하고 전체가 동일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해직자는 더 늘었다는 뜻이 되겠죠. 원래는 노동시장의 참여자가 감소를 하게 되면 전체 같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의 참여율, 그러니까 실업률 4.2가 그렇게 썩 우리가 너무 환호할 지표는 아니라는 게 뭐냐면은 이 지표가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경기 침체 얘기할 때 그 레벨의 1년 전 그 레벨과 비슷한 레벨입니다. 즉 그때는 4.2 정도 갖고 막 크레이지하게 뭐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막 혼란 있었죠. 주가 폭락하고. 근데 이번은 별로 그에 대해서 오히려 관세가 해소된 쪽으로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 4.2 이번에 반올림하면 거의 4.3 레벨까지 근처에 갈 뻔했는데 있는데도 별로 이제
이거 둔감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큰 그림에서는 지금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처럼 소프트 데이터는 이제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졸트 데이터나 난판 페이로나 실업률은 명목적인 하드 데이터는 괜찮았는데, 하드 데이터 안에 자세한 서브 항목들을 이렇게 퀴 레이쇼 마이너스 레이버라든지 이런 이제 서브 지표 또는 실업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난판 페이롤에 대해서 서브 섹터를 좀 자세히 뜯어보고 특정 섹터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이전에 3월달, 4월달을 리바이즈 데이터가 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현재 실업률 4.2가 전달보다 분명히 증가를 했어요. 명시율 4.2보다는 뭐 이렇게 실제로 보면 좀 증가를 했고, 또 우리가 노동시장 참여가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여전히 4.2 동일하다는 것만큼 내용적으로는 안 좋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1년 전에 실업률과 현재 비슷한 레벨인데 그때는 그 시장이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반면에 최근에 굉장히 둔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발표된 하드 데이터가 명목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헤드라인은 괜찮지만 안에 까보면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렸습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가 헤드라인만 본다고 하면은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괜찮게 나오는 반면에 소프트 데이터는 좀 다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둔화가 되고 있죠. 최근 개선됐다가 좀 다시 또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프트 데이터는 안 좋은데 하드 데이터는 아직 괜찮아. 그러면 언제 정도에 본격적으로 하드 데이터가 안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답인데, 정답은 없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분기, 한 쿼터 지난 정도 때부터는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마침 골드만삭스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클로징으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보시면은 지난 한 5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소프트 데이터가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이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소프트 데이터가 보면은 이렇게 한 달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날짜입니다. 날짜부터 이렇게 소프트 데이터는 쭉 나빠지는 반면에 경제의 실질적인 하드 데이터는 언제부터 나빠지냐면 한 70일 정도죠. 과거 평균 한 70일 정도 이후부터 하드 데이터가 안 좋아졌다. 즉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시차가 요 시점, 소프트 데이터는 여기고 하드 데이터는 여기서부터 많이 떨어지죠. 즉 러프하게 본다고 하면 요 정도 차이죠. 한 40일에서 요 차이가 한 쿼터, 한 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더라. 즉 소프트 데이터가 본격적으로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소프트 데이터가 나빠진 시점 대비해서 하드 데이터도 따라서 나빠지는 게 한 분기 정도 지난 시점이 과거의 데이터가 그랬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4월 초에 관세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시점부터니까 아마도 이 과거의 골드만삭스의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 아마 7, 8월 달 하드 데이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부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로 전망합니다. 여러분 투자 전략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